베이커리, 카페 또 이런 거는 음식점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된 10년 이상은 아니고요. 통산 10년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필수다. 본인의 법인도 갖고 있고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표사를 먼저 재직을 하시고 나중에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 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장은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은 가업상속공제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신다고 그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번 개정되고 또 요건들도 다양해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업 부분에서 이것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가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 그렇죠. 또는 유흥주점업 이런 거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와 좀 별도로 또 가능한 업종이 또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입시학원 또는 교과 보습학원 이런 것도 가업상속에 대한 가압 요건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직업훈련학원이라든가 또는 유아교육기관 이런 곳은 또 가업 상속을 할 수 있는 또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변호사, 세무사 또는 뭐 건축사 이런 전문직은 또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의원이나 또는 병원 또 이런 것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한 거네요. 네, 의료기관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고시원이나 또는 일반 숙박업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또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숙박업 네, 이런 거는 또 가능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거를 좀 사업자 등록증 보면서 업종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태나 이런 걸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세밀하게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골프장은 또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관광도진흥법에 따르는 관광 사업은 또 가능합니다. 리조트 안에 있는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커피 전문점 또 이런 데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또 베이커리, 카페 또 이런 거는 음식점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핫한 베이커리 카페. 네, 그래서 부지를 그거는. 굉장히 크게 해서 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약간 상속 수단으로 이걸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복수의 사업자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별로 수익 금액이 큰 쪽으로 업종을 하는데 이제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이 10년 이상 영위가 되면 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주 업종이라는 건 수익 금액, 네, 매출로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쭉 10년 동안 또 중간에 바뀌면 안 되고 네. 10년 이상 계속 네, 네.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요건이 된다. 네, 인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10년 이상 계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네. 저희가 세법 최근에 개정된 세법은 이제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인데 예를 들면 업종이 음료 제조업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이러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크게 제조업 네. 대분류 안에서 대분류 내에서의 변경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그 제조업인데 또 도소매 업종으로 변경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대분류 외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위기간이 합산이 불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대분류 내에서 하면 그거는 쭉 기간을 영위한 걸로 연장해준다. 네. 계속 한 걸로 본다. 네네. 자, 그 다음은 주식회사가 아닌 상법상 회사도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대상인가? 우리가 보통은 뭐 유한회사라든가 아니면 유한 책임회사 또는 맞아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주식회사 외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출자 지분이 있어요. 예, 그러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이제 주식 등에는 이제 출자 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에 가업 영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개인 사업에서 법인 전환을 할 때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했을 때에만 가업승계 영위 기간을 합산을 해준다라고 전체를 다 해야 전체를 되는데. 다 했는데 그게 예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재부 예규 변경에 따르면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법인 전환했을 때에도 전체를 가업 영위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규가 변경된 게 있어서 예를 들면 개인사업 때 그 쓰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두고 나머지 부분만 법인 전환을 했을 때에도 개인사업 때부터의 기간을 카운트를 해주겠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동일 업종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가업의 그렇죠. 연속성도 있어야 네, 되는 네, 거고. 네. 자, 다음 질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인적 분할하여 분할 신설 법인을 만들 경우 해당 분할 신설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분할 전 분할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부터 계산을 해서 가업 영위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결국은 그 전에 계속 했던 사업 영위 기간까지도 포함해준다. 전체 포함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반대되는 경우 같은데 그 다음 질문이 두 개 기업 모두 동일인이 가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합병 법인이 가업 영위 기간을 충족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 합병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을 기산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회사 법인이 있을 때 그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회사 다 충족을 해야만 네 그거를 영위 기간에 대한 계산을 그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합병하는 날로부터 그것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동일인이 하고 있어도 네. AB라는 법인이 하나만 충족을 못해도 합병하는 순간부터 다시 카운트가 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둘 다 충족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자, 다음은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말은 언제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나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이라는 것은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대표이사로서의 피상속인 네. 그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 조건이 이제 A, B, AND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 대표이사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A, B 조건인데 네. 그 주식을 보유하는 거는 이제 40%를 초과하는 근데 이 40%라는 거는 특수관계를 포함한 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40%를 초과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경영하고 있는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엔드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을 했을 때부터 1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대표이사도 하면서 주식 요건도 갖춰야 된다. 네. 보통 소규모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법인 설립하고 시작부터 카운트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다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을 갖고 있어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망각하고 나는 뭐 설립했으니까 그때부터 연도를 따지는데 원래는 이런 조건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하고 증여자에 대한 건데 자, 질문이 뭐냐면 중도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 다음에 재취임한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보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시고 네. 다시 또 재취임하는 경우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연속된 10년 이상은 아니고요. 통산 10년입니다. 아, 통산 네, 10년. 통산 10년. 합쳐서. 합쳐서.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 게 가업 요건에는 계속 경영 기업이라는 게 있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또 대표이사직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이사직에 대한 요건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네. 짚어보면 네.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표이사 요건을 네.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네. 그 아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은 네.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는 가업 영위 기간 중에 50% 이상을 대표이사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네. 가업 영위 기간 중에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는 경우에는 상속인, 그러니까 후계자가 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거나 또는 상속 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 이상 기간을 해줄 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직접 대표이사직을 승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후계자로서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 꼈다가 승계받는 거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에서 5년 이상을 최소 대표이사로 요건을 채워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네. 되면 된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도 증여자에 대한 대표이사 조건이 네.
2월인가에 이제 시행령으로 또 새로 생겼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새로 신설이 돼서 그 가업상속 공제 대표이사 요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업 영위 기간 중에 50% 이상의 대표이사로 요건을 채워야 되고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된 법인의 경우에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중에 5년 이상 최소. 두 번째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에 5년 이상은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상속공제랑 증여세 과세 특례를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가업 네.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기간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같네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동 대표이사도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는 뭐 공동 대표나 또는 각자 대표나 그런 기간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대표이사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라는 등재가 돼야만 우리가 맞아요. 대표이사라고 우리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미등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영하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필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웬만하면 같습니다. 무조건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서 주식을 다 넘겨도 네. 보통 공동대표로 아버지와 아들, 후계자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로 등기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피상속인 증여자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이제 증여자든 피상속인이든 이분 지분이 제일 크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피상속인과 또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다 합쳐서 저희가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굳이 피상속인의 주식이 가장 많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가장 지분이 많아야 된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이 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 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 이거는 공제 한도예요. 한마디로 공제 한도가 10년, 20년, 30년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질문 같습니다. 공제 한도의 판단은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 아버지가 계속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이게 차등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따라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아버지가 그 상속인과 동일하게 공동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 각자 대표로 그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카운트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년, 16년 하시다가 대표이사직을 넘겼다면 한 3, 4년만 더 채우면 그렇죠. 한도가 이제 바뀌는 20년에서 한도가 확 바뀌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표이사직을 넘겨줘도 공동대표나 네. 이런 걸로 등기를 네, 해놔라. 그렇죠. 자, 다음 질문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가? 네.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그 대표이사,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보통은 중간에 사임하지 않고 보통은 상속과 동시에 대표이사로서의 사임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꼭 그것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까지 가업에 대한 계속 경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바뀌어서요. 이제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경영이 힘들거나 아니면 굳이 내가 이제 손을 떼고 싶은데 상속을 위해서, 상속 공제를 위해서 그냥 힘든데도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나머지 요건이 좀 맞아야겠죠. 네. 자, 그다음 질문이 이제 피상속인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년 이상 보유한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아닌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예를 들면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상속받은 주식 중에 그 만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5천주는 10년 미만의 보유를 하는 경우에
그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이 돼서 전체 15,000주에 대해서 모두 가압상속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다른 요건들이 다 됐다면 이렇게 10년을 보유하지 않는 주식까지도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상속 수증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질문이 겸업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는가? 네. 실제로 제 고객의 경우에 그 상속인이 그러니까 수증자가 본인의 법인도 갖고 있고 또 아버지 법인에서도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네. 이러는 경우에 아버지 회사에서 가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또 다른 일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가 뭐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여기에 종속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죠. 같이 해도 된다. 가업에 종사하는 거로 본다. 네,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가업을 복수의 자녀에게 공동상속 특례증여가 가능한가? 네. 이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복수일 때 다 되냐? 가능합니다. 네. 결국은 가능하다. 네.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한 명만 가능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상속인이 한 명만 가능했는데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복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2명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바뀌었고요. 네네. 또 과거에는 피상속인이 부모가 모두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모한테 모두 다 그 가압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도 부모 중에 한 명만 가능하다. 한 명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최대주 한 명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질문이 요거 이제 다른 경우.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상속받고 별도로 어머니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따로 사업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적용은 어떻게 네. 됩니까? 후계자가 한 명이고 이거를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러는 경우에는 각각 법인에 대해서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요건이 되면 그래서 각각입니다. 한도도 공제 한도도 각각 적용이 되고 네. 예,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기업에서는 부모 중에서 한 분만 가능한데 네. 각자 사업을 하고 있다면 네. 각자 다 요건이 된다면 된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자녀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을 받는가? 네. 네, 원래는 증여 받고 이제 취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취임했어요. 이 경우도 되는가?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면 그러니까 수증자가 기업의 어떤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를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표이사를 먼저 재직을 하시고 나중에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도 실무중흥에서는 종종 발생이 됩니다. 네.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문의가 오는 거 보면 지금 현재 대표이사인데 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된 지가 꽤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이 회사를 이제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되냐 이렇게 네.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의외로 이미 대표이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자, 다음은 사후관리 요건인데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네. 우리가 그 가압상속 공제 사후관리 조건 중에서 그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네. 40% 이상 처분하지 않는 네.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경우에는 즉시 다른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즉시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국가에 뭐 매매를 하거나 또는 토지가 수용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전하거나 이러는 경우에 부득이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는 경우에는 처분 즉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의 동일한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면 네. 된다. 이쪽 네. 땅 팔고 저쪽 땅 사도 그렇죠, 된다. 그렇죠. 결론은.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은 특례증여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특례증여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상속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사후관리가 5년이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가? 연속성인가 아니면 따로 하는가? 따로 합니다. 그래서 뭐. 상속 개시로부터 다시 5년이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고 네. 상속은 상속이다. 증여세 과세특례 기간에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걔는 카운트가 넘어가겠네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 고용 인원과 기준 총 급여의 계산 시 상속인도 포함되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네네. 네.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맞아요. 예, 그리고 총 급여액, 맞아요.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사후 관리를 조건을 채우는 건데요. 맞아요. 그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아, 근로자는 쳐준다. 네. 그러나 기준 총 급여액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아, 정규직 근로자 수에 대한 우리가 5년간 평균을 보는 건데 네. 거기에서 그 상속인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할 때 그 날로부터는 제외가 됩니다. 아, 취임하기 전까지만 넣어주고. 네, 취임하기 전까지는 근로자 수에 포함을 해서 평균에 포함이 되는 거고 예, 취임한 후에는 당연히 등기임원이기 때문에 근로자 수에서는 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는 그렇게 되고 네. 이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이 자격 요건에 대한 것도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다 또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만큼 꼭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제 가업승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그 실제로 이제 실무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맞아요. 있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실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이 되고 또 상속이라는 거는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서 미리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승계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랜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또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